전쟁은 협상으로 끝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협상 직전, 이상하게도 전장은 더 거칠어집니다. 왜 평화를 말하는 순간 총성은 오히려 더 커지는 걸까요?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역사는 늘 비슷한 순서를 반복해왔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키며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대 수십만에 이르는 병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종전 협상 시점을 명확히 하며 양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전쟁의 마지막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협상 시한이 제시된다. 전장이 격화된다. 점령지와 피해 규모가 협상 카드가 된다. 전쟁은 총으로 싸우지만 종전은 숫자와 지도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힘겨루기가 항상 벌어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은 군사적 승리보다 협상 조건을 의식하게 됩니다. 영토, 병력 손실, 점령 지역, 국제 여론. 이 모든 것이 결국 협상장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전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전장은 오히려 더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협상용 지역 만들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장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면전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기 전 양측은 마지막 공세를 시도합니다. 이때의 공격은 전쟁 전체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 한 칸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심리가 작동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의 국제 질서, 동맹 구조, 안전 보장 체계는 현재의 전장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결국 지금의 전투는 미래 질서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중재자가 시한을 제시하면 시간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합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는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묻습니다. 왜 평화를 논의하면서 더 공격하는가? 하지만 구조를 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협상 전에 전장은 항상 더 치열해지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협상은 현재의 힘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은 특정 국가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정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전쟁의 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계산은 가능한 한 유리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전 논의가 시작되면 전장은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변한다.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평화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기보다 평화 이후를 대비하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국면은 항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냉정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일까요? 아니면 다른 결말이 나올까요?